자, 여기 문장의 종결 표현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 종결 표현. 자, 말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종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게 바로 우리 종결 표현의 기능이야. 그러면 종결 표현에 따라서 평서형, 의문문, 명령형, 청유문, 탐문으로 나뉠 수 있다. 요 종류 외워야 되나요? 뭐 외울 게 뭐가 있어.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죠. 자, 청자에게 특별한 요구하는 바 없이 단순하게 진술하는 거 평서문. 일단은 그래도 밑줄은 치자. 평서문에 대한 정의니까.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형.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는 명령.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청하는 문장, 청유문.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독백하는 어조로 한다면 그걸 감탄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종류는 의미나 기능이 아니라 얘들아 무조건 형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에 안 가니? 라는 문장이 이제 집에 가라 라는 간접적인 명령문이 되는 거잖아. 그치? 간접적인 명령문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형식을 명령문이라고 하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자, 그러면 의문문에서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이 설명 의문문이 있고, 단순 긍정이나 부정에 대한 판정, 굳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수사 의문문.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뭐 먹었어? 이거는 진짜 저 밥 먹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설명 의문문이거든. 너 밥 먹었어? 네, 아니요. 이게 판정 의문문이야. 근데 수사 의문문은 야, 너네 지각하는 게 말이 되니? 이렇게 했을 때 네, 아니요 자체를 요구하는 게 아니지. 그게 서리법적인 게 수사 의문문이라고 보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억양을 통해서도 문장 유형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만 숙지하시면 되고, 종결 표현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없어. 딱 이거 말고 없어.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요거. 자,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중세국어에서 문제가 될 거야. 중세국어에서. 그래서 여기는 중세국어랑 묶어서 나오는 파트니까 단어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 여기 안에서는 문제가 막 따로 나와서 엄청 어렵게 나오는 부분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문법 요소죠. 110페이지. 자, 높임 표현. 우리가 다 배웠다는 전제라서 조금 빨리 합니다. 알겠지? 자,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에 의하여 언어적으로 높고 낮은 정도, 얘들아 높고 낮은 정도 구별에다가 체크. 그걸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나뉘어. 자, 상대 높임법은 주로 종결 어미에 의해서, 주체 높임법은 선어말 어미에 의해서, 객체 높임은 특수어휘와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야. 근데 여기서 주로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 말고도 더 있긴 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상대 높임. 오! 미안. 오, 안 다쳤어? 네. 완전 뜨거운 물이었어가지고. 이거만. 뭐 정신이 없다. 일단 이따가 치울게요. 이거는. 알겠죠? 마음에 보기 불편하더라도 그냥 둬, 얘들아. 어쩔 수 없다. 좋지. 커피향.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상대 높임으로 가자. 상대 높임은 얘들아 여기서 종결 어미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잠깐 어미 좀 찝고 갈게. 어미 좀 찝고 갈게. 자, 어미가 무슨 내용이 있었지? 어미가 크게 두 가지로 처음에 나뉜다 했어. 어떤 거였지? 왜? 커피 냄새? 아, 커피 너무 세? 알겠어. 어미가 두 가지가 있어. 무슨 어미랑 무슨 어미지? 어말어미랑? 그렇지. 어말어미랑 선어말어미. 우리 2번 표현에서 둘 다 쓸 거야. 둘 다. 자, 어말어미에 또 세 가지가 있어. 또 뭐 있지? 종결, 그리고 연결, 그리고 전성어미. 선어말어미는 이제 높임이나 시제. 알겠죠? 높임이나 시제. 자, 그럼 여기서부터 잠깐 다시 보면요. 상대 높임은 청자에 대해서 높이거나 낮추는 거야. 즉 얘들아 낮추는 것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니까 이 낮추는 표현도 아주 낮춤까지 다 외우셔야 돼. 자, 그리고 격식체와 비격식체인데 공식적인 상황이냐 상대적으로 비공식적인 상황이냐.
그러니까 친구한테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발표 상황이야? 그럼 그건 공식적인 상황으로 봐서 격식체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격식체 높임의 순서라고 적혀 있죠. 여기다가 적을게요. 아주 높임부터 아주 낮춤으로 요렇게. 그리고 두루 높임이고요. 얘는 두루 낮춤. 그래서 얘들아 높임의 차이도 있으니까 요 순서로 외워야 되고, 그리고 하십시오체는 줄여서 합쇼체라고 설명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만 하세요. 알겠죠? 그냥 합쇼체도 하십시오체야. 알겠지? 자, 그러면 너네들이 여기 표에서 다 외워야 돼. 진짜 다 외워야 되는데 많이 틀리는 걸 좀 찝어줄게. 애들들이 많이 틀리는 거. 여기서 어디서 많이 틀리냐면 합시다. 이게 합시다는 하오체지만 하십시오체로 보여. 시자가 들어가니까 애들이. 그치? 그리고 또 뭐가 있니? 해라체랑 해체. 아까 말한 것처럼 밥 먹는다. 이게 해체라고 보인다고. 그거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거 두 개 묶어. 구분법. 뒤에 보조사 요를 붙여보면 돼. 가능하면 해체야. 안 되면 해라체라고 보면 돼. 알겠죠? 해요? 하지요? 다 되잖아. 한다요? 하냐요? 하니요? 선생님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기분 탓이야 얘들아. 그거 완전 유아틱한 말이거든. 그거 원래는 안 돼. 비문법적으로. 알겠죠? 야. 자, 그래서 얘들아 요거 해라체 정도는 좀 잘 외워주시는 게 좋다. 알겠지? 나머지는 그래도 조금 한 번, 두 번 조금 외우면 많이 실수가 안 나오는데 해라체, 해체는 외워도 실수가 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꼭 주의해달라. 이것만. 알겠죠? 요것만 주의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없다. 자, 그럼 잠깐 보자. 자, 격식체는 의례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더 공식적이고 격식을 차렸다라는 거고, 여기서 심리적 거리감, 우리 문학에서도 많이 쓰잖아. 심리적 거리감이라는 단어. 그쵸? 비격식체는 조금 더 격식을 덜 차린다는 느낌이지 뭐 꼭 공식적인 상황이고 아니고를 따진다기보다 거리감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 이게 조금 더 가까울 거야. 알겠죠? 적이라는 게 상대적이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해야 되는 게 아까 하다 이거 하나로 외운 거야. 외우기 편하게.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다른 단어로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너네가 다른 단어로 넣어봐서 연습하는 게 제일 좋아.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만들어 놓은 테스트지에도 가다 이런 식으로 문장 바꿔놨거든. 그러니까 너네 일단은 바꿔서 하는 연습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주체 높임으로 갈게요. 자, 주체 높임을 푸는 방법, 주체 높임부터 먼저 할게. 주어가 가리키는 인물. 즉, 문장에서 서술의 주체. 얘들아, 이거 왜 밑줄 쳐놓는지 알아? 객관식 선지에서 너네가 주어가 가리키는 인물 이러면 주어가 가리키는 거니까 주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주어가 가리키는 인물이라는 뜻이 주어야. 주체에 대한 설명이야. 주체에 대한 설명. 알겠지? 주체, 주어가 가리키는 인물 다 주어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주체 높임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용언이 뭐였지? 까먹으면 안 되는데 동사, 형용사고 어간이 뭐였지? 그렇지, 활용시 변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 선어말 어미는 아까 했었잖아. 어말 어미 앞에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보시다. 보라는 어간에 시라는 선어말 어미가 붙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얘들아 계시다, 잡수시다 이때도 시자 선어말 어미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건 낚이면 안 돼. 그냥 얘가 다 통으로 들어가는 거야. 얘가 아닙니다. 알겠죠? 얘는 다 통으로 특수어이야.
그리고 주격조사 깨서도 쓰인대. 그리고 주어인 명사에 님이 붙기도 한다. 어근 뒤에 붙으니까 전미사겠죠? 자, 푸는 방법 알려줄게. 무조건 서술어를 먼저 체크해. 그리고 이 서술어의 행위자가 누군지를 체크해. 그러면 도착하신 거는 선생님이잖아. 선생님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야. 높임의 대상인 거잖아. 아, 그러면 주어를 높인 게 맞네. 주어를 높였으니까 얘는 주체 높임이겠네.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가장 편할 거야. 왜냐면 얘들아 이걸 왜 하라 그러냐면 서술어가 아까 우리 문장의 짜임 해봐서 알겠지만 서술어가 하나만 들어가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야? 높임법도 하나만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다 범벅이 할 거니까 서술어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 서술어의 행위자 찾아주셔야 돼. 알겠지? 자, 주무시다. 주무시는 건 누구야? 할아버지. 아,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거니까 가능하겠네. 알겠죠? 주체 높임이다 생각을 한 다음에 표현 방법 찾으시면 좀 더 편할 겁니다. 실수를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너네가 표현 방법부터 거꾸로 찾으면서 하게 되면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여러 개가 겹쳐 있으면 너네 이제 대혼동 대난리가 나. 알겠지? 실제 문제 풀 때. 알겠죠? 높여야 할 인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얘들아 여기 쫙 밑줄 쳐. 이거 간접 높임을 말하거든. 자, 지금까지 가르쳤던 게 직접 높임이야. 그러니까 이 주체 높임 안에 직접 높임이 있고요. 간접 높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웠던 게 지금까지 배운 게 직접 높임인데 간접 높임은 무슨 얘기냐면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돼. 자, 문장의 주어인 경우에도 의시, 그래서 타당하십니다, 밝으십니다 라는 식으로.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타당하다. 타당한 게 누구야? 선생님이야? 아니야. 말씀이 타당한 거야. 밝은 거 누구야? 할머니야? 아니야. 귀가 밝은 거야. 자, 근데 얘들아 이거를 이 선생님과 말씀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말씀을 높임으로써 선생님을 높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의시만 쓴다. 의시만 쓴다. 특수어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그래서 이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의시를 쓰면 된다. 그 외는 쓰면 안 된다. 알겠죠? 거기까지만 기억하면 돼.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이제 주체 높임 실험 방법을 깔끔하게 여기다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요렇게 높일 수 있단데 문제가 되는 게 얘입니다. 밑에다가 별표. 그러니까 높임의 뜻이 있는 어휘, 높임의 어휘가 아예 있어. 진지라던가 연세라던가 애초부터 그 단어 어휘 자체가 높임의 뜻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는 주체 높임이에요, 간접 높임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그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셔야지. 그치? 자, 근데 문제는 말씀에는 왜 별이냐면 문제는 얘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해. 다른 어휘 중에서 얘만 다른 거는 그냥 높임의 뜻을 갖고 있다 끝이거든. 근데 말씀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거는 나를 높인 게 아니잖아. 알겠지? 높이거나 낮추기도 한다. 됐나요? 연습을 해봐야 돼. 계속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러면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게 아까 말했듯이 직접 높임. 자, 관련된 대상을 높여서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자. 그게 간접 높임. 됐나요? 자, 그럼 봐봐. 항상 단어를 체크. 서술어를 먼저 체크. 그치? 자, 일단은 얘는 오다와 라고 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 그치? 자, 그러면 그러니까 헷갈리면 다로 다 고쳐. 먼저 다로 다 고쳐서 평서형으로 고쳐. 자, 일단 오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누구야? 철수야. 철수는 높임의 대상 맞아, 아니야? 아니야. 알겠지? 그러면 오라고 하다 뭐라고 말씀을 한 건 누구야? 선생님. 선생님은 주어잖아. 아, 그러면 이건 주체 높임이겠네. 그래서 시를 쓰는 거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돼. 자, 여기도 또 봐봐.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세요. 누구야? 세요. 아직 상대 높임 배웠잖아. 누구? 손님. 자, 그러면 상대 높임도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그것만 있어? 주다에서 시도 들어간 거 아니야? 시도 들어간 거 아니야? 주시다? 그치? 시도 들어간 거야. 그럼 또 뭐야? 얘도 주체 높임. 연락 주는 대상이 손님이잖아. 아, 그러면 주체도 여기도 들어가고. 자, 서술어가 이것만 있어? 계시다. 계신 게 누군데? 주어가 누구야? 계시는 주체가 누구야? 불편한 점이 얘들아 주어야. 얘 높임의 대상일 필요가 있어 없어? 높일 필요가 없잖아. 선생님, 근데 손님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그 밀접한 관련이라는 게 너무 애매한데 신체, 생각 뭐 그 정도인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불편한 점은 또 생각일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애초부터 얘가 갖고 있는 말씀과 같이 떨어뜨리기 조금 힘든 점들을 얘기해야 돼. 알겠죠? 그 정도의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과도한 높임이야. 알겠지? 불필요한 높임이야. 고객님, 이 적금의 이율이 제일 높으세요. 높으세요. 자, 얘들아, 항상 서술어 먼저 체크해. 서술어의 주어 누구야? 높다의 주어. 그렇지, 이율이야. 얘가 주어야. 이해됐어? 얘가 주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율 높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알겠죠? 그래서 얘도 불필요한 높임인 거야.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많이 쓰죠? 그렇죠? 커피 나오셨습니다. 안 된다고. 니까지 게 커피를 먹어 이게 될 수도 있어. 알겠지? 선생님 어릴 때 편의점 알바할 때도 그 교육을 그렇게 했거든. 옛날에는 백화점이나 지금은 그 교육법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내가 알바를 하잖아. 그럼 대기업에서 그 교육을 줘. 알바를 해도 그러면 거기 교육할 때 다 높이래. 그 편의점이잖아. 세븐일레븐 출신이거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선유도역에서 했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하는데 다 높이래. 그래서 다 높였어. 나도 국어국문학과니까 나름 불편해하면서 높였다. 근데 어떤 아저씨가 이제 선유도고 이제 직장인들 많으니까 약간 좀 까칠한 아저씨가 있었던 거지. 자네는 국어를 못 배웠나? 이러면서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알겠죠? 너네도 꼭 숙지하세요. 알겠지? 진짜 있었어 얘들아. 너네 인스타에서 보는 막 알바 진상교육 있지? 난 진짜 다 겪었거든. 굉장히 보면서 와우 아직도 있나? 이런데 아직도 있는 것 같긴 해. 알겠죠? 보시면 되고 객체 높임 보자 이제. 잠 좀 깼죠? 객체는 얘들아 목적어나 부사어에다가 체크.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이게 객체에 대한 설명이야 얘들아. 너네가 놓치는 게 이거라니까. 아까도 말했지. 주어가 가리키는 인물 그거 주체를 뜻하는데 선생님 주어가 가리키는 인물은 목적어 아니에요? 이러고 있거든. 아니라고. 알겠죠? 주어가 가리키는 인물 주체 그리고 여기서는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그게 객체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면서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한다는 거니까 그럼 또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데 아니야. 이거 통으로 외우세요. 목적어나 부사어가 그게 객체를 뜻한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객체 높임은 어미를 사용하는 주체 높임이나 상대 높임과 달리 특수한 어휘에다가 체크. 그러니까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있을까? 중세에만 있어. 그래서 있을까 했을 때 약간 고민했던 친구들은 1학년 때 이제 배웠던 중세국어가 아직 가물가물하지만 남아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미를 통해서 실현되지 않는다. 자, 쌤이 귀찮더라도 계속 너네가 중세국어 싫어하는 거 아는데 왜 오버해서 중세국어를 틈틈이 얘기해주냐? 시험 범위가 중세국어까지 갈 거기 때문이야. 알겠죠? 끝까지. 그래서 할 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객체 높임에서 조사에게 에게 대신에 게 이게 객체 높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자, 나는 친구에게 과일을 주었다. 나는 선생님께 과일을 드렸다. 부사격 조사 게 드리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서술어를 먼저 체크하고 드리는 행위가 누구야? 누가 해? 주어가 해. 나 높임의 대상 맞아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넘어가. 게 얘가 부사어거든. 선생님께
게 선생님은 높임의 대상이 맞잖아. 아 그러면 얘가 부사어를 높였으니까 객체 높임이겠구나 이렇게 체크해서 찾으라고. 그 다음에 표현상 어떻게 높였지 이러면서 찾으시는 게 빠르다고. 알겠죠? 정확도상. 자 그리고 같다. 자 하나씩 다 체크해. 같다. 여기에 주어 간 행위를 한 애가 누구야? 주어. 나를 높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또 서술어 하나 더 체크해. 모시다. 모시는 거 누구야? 또 나야. 근데 나를 높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주체 높임 아니겠네. 그러면 뭐야? 아 이거는 객체 높임이겠네. 이렇게 바로. 알겠죠? 주어를 높인 건지만 인지 아닌지만 찾아도 얘들아 솔직히 문제 푸는 거 훨씬 더 깔끔해져. 잔실수들이 싹 사라질 겁니다. 알겠죠? 됐나요? 자 그럼 여기도 아니라 연습해봐. 자 어렵더군요. 이거는 요 상대 높임만 있으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과장님 여러 번 찾아왔는데 만나보기 만나보다 만나보는 행위는 누가 하는 거야? 내가 주어가 하는 거야. 주어 높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누구를? 그렇지. 이게 뭐가 어렵냐면 이렇게 생략된 문장이 있어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너네가 생략된 문장을 넣어놔 줘야 돼. 과장님을 만나 뵙기가 그러면 얘들아 보기가 아니라 목적어를 높이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뵙기라고 높여주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얘들아 지금 밑줄도 쳐져 있고 객체 높임 한 다음에 바로 찾으라니까 찾는 거지. 니네가 이거 객관식 선지에서 여러 개의 선지 문항 중에 하나로 만나면 안 보여. 안 보여. 알겠죠?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 자 선생님 물을 게 있어요. 얘들아 묻다. 누가 물어? 내가 묻는 거야. 주어 높일 대상이 아니야. 아니야. 누구에게 물어봐? 그렇지.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가 생략돼 있는 거야. 헷갈리라고. 알겠지? 그러면 얘는 선생님께라는 부사어를 높이는 거야. 부사어를 높이면 그게 뭐라고 했어? 엿줄 객체 높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어휘 사용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럼 얘들아 잠깐 여기서 실현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놨고요. 자 여기 현대국어에서 객체 높임 잠깐 봐봐. 현대국어의 높임에서 현대국어의 높임법 가운데 가장 발달되지 않는 높임 표현이라고 객관식 선지에 적혀있으면 또 이게 헷갈린다. 이게 가장 발달되지 않았다고? 이거 이렇게 말 심하게 해도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적혀있잖아. 그래서 교사는 꼼꼼히 보시라고. 그러나 아까 그랬지. 중세국어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있었어. 그래서 객체 높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나 점차 이들이 어떻게 사라지고 쇠퇴하게 돼서 이렇게 실현되고 있다. 알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완료됐으면 페이지 113페이지 시간 표현까지 갈게. 자 시간 표현은 어떤 거냐면 얘들아 바로 본문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과거에 일어난 건지 현재 일어난 건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그걸 표현하는 게 시제야. 근데 문제는 이런 걸 다 시제라고 하는데 발화시를 기준으로 할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들아 발화시는 말하는 시점이거든. 그러니까 사건은 바꿀 수 없어. 이미 일어난 거잖아. 근데 내가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말을 할 건지 일어나기 전에 얘기할 건지 일어나면서 얘기할 건지 이거는 달라. 그래서 사건 시의 전후 관계, 선후 관계를 따진다. 그래서 얘들아 시간의 순서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거야. 시간의 순서상. 과거가 먼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말을 한 건지 사건과 동시에 말을 하는 건지 말을 먼저 한 다음에 사건이 일어난 건지에 따라서 달라. 근데 이거를 객관식 선지에 풀면 헷갈려. 어떻게?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너네가 헷갈리지 않게 초반에는 계속 좀 생각을 해야 돼. 시간의 순서상이라고 넣어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다는 얘기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발화시가 그 다음에 일어났다는 말이구나 라고 자꾸 해석하면서 초반에는 읽어주셔야 돼. 물론 시험 때는 당연히 더 빨리 해야 되니까 이게 충분히 연습돼 있다면 속도감은 훨씬 더 나겠지. 됐나요?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선어 말어미 at, utter 동사의 관형 사용어미 은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의 관형 사용어미 done 어제 옛날과 같은 시간의 부사어. 됐나요?
자, 그럼 얘들아 넘어가지 말고 여기 안에 있는 자, 요것도 보자. 자연에 존재하는 시간은 나눌 수가 없어. 그러면 시제는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인위적으로 구분한 것뿐이야. 그냥 문법적인 거야. 시간은 나눌 수 없다라는 원칙은 달라지지 않아. 쌤 이거 알아야 돼요. 네, 선지에서 헷갈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기억하시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바라시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 시제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언어와 매체부터는 상대 시제도 나와. 사건시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철수는 사과를 먹고 영희는 배를 먹었다. 자, 이 먹고가 현재 시제로 표현된 것은 먹었다의 사건시인 과거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시제가 현재다.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먹었다. 말한 발화시 기준으로 보면 말한 기준은 뭐야? 말한 기준에서는 이 사건은 과거가 되는 거야. 말한 기준으로 보는 거야. 말한 기준에선 사건은. 근데 사건 기준이 되면 이게 조금 곤란해지는 게 사건 기준이 되면 사건이 일어난 그때로 들어갔을 때 그 사건은 현재잖아. 사건시 기준인 거야. 먹고 있는 거잖아. 알겠지? 상대 시제 문제 나중에 풀어볼까요? 단 학교에서 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한다 하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상대 시제와 절대 시제가 뭔지만 이 단어만 알고 있으면 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절대 시제고 상대. 근데 보통 2학년, 3학년 언매부터는 합니다. 알겠죠? 어려워. 자, 그럼 얘들아 여기 과거 시제에 대해서부터 이제 배우고 있는데 선어 말 어미 at 어터 동사에서 관형 사형 어미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의 던 시간의 부사어 이거 다 외우셔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늘 그렇듯이 선어 말 어미 관형 사형 어미 같은 어미 계열이야? 달라. 선어 말 어미는 선어 말 어미에 들어가고 관형 사형 어미는 어말 어미 중에 어디? 그렇지, 전성 어미 종류에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선어말 어미야 어말 어미 난 다른 거 알고 있잖아. 자, 그리고 던에서도 얘들아 던에다가 잠깐 체크별. 자, 이 던이 어간, 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나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의 의식의 뒤에 붙어서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해. 먹던 것 이렇게. 것을 꾸미게 만들어주나 이 던자가. 근데 문제는 과거에 완료되지 않고 미완의 의미. 먹던 아직 다 먹은 게 완료된 게 아니잖아. 내가 먹던 건데 이거 생각해봐. 먹던 것인데 그때 생각해보면 미완이잖아. 그러나 문제는 뭐야? 과거의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현재의 장면을 그대로 옮겨와서 전달할 때 자, 학자에 따라 이게 문제야. 언어학은. 그래서 말했잖아. 너네가 이게 너무 열받으면 너네가 언어학의 최고 권위자가 되면 돼. 그러면 다 네 말이 맞으세요가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던을 하나의 형태소, 우리 던 지금 하나의 형태소로 그냥 인정해주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뭐뭐 하더라에서 그 관형사형어미 니은을 따로 붙인 거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 그럼 선생님 저희는 어떻게 해요? 학교 선생님 견해에 따르시면 돼요. 학교 선생님 견해에 따르시면 되고요. 근데 딱히 말 없는데요. 그럼 형태소 이거 형태소 구분하거나 그런 거 가지고 장난 안 치겠다는 말이야. 신경 안 쓰셔도 돼. 어디 견해에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가 아니라 형태소 문제 자체를 안 내겠다는 얘기야. 보통은 안 내십니다. 알겠죠? 형태소 파트는 이미 중간고사 때 끝났잖아. 알겠지? 그렇다고 해서 형태소를 몰라도 돼가 아니라 요런 헷갈리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입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114 선어말 어미 at을 두 번 사용한 at이 있어. 그거는 단절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대과거 있지. 과거보다 더 과거. 그래서 과거의 어느 시점보다 더 앞선.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앞에 있는 의미 차이가 좀 있다. 더는 과거의 어느 때일이나 경험을 돌이킬 때 사용한다. 그래서 아침에 전화했더니 안 받더라. 선어말어미 더 썼죠. 내가 먹는 이건 선어말어미야 아니면 관형사형어미야?
관형사형 어미. 바로바로 대답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관형사형 어미 는을 써서 내가 먹는 유통기한은 이렇게 아까 내가 먹는. 자,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 먹는이 아니라 먹던 또는 또는 던으로 고쳐야 돼. 예쁜 영희가 자, 이건 현재 시제잖아. 예쁘던 예뻤던으로 고쳐야겠죠. 자, 얘도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던 곳은 서울역이 겠어. 이 겟은 또 미래시제 겟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서울역이야 또는 서울역이었어 중에서 고치시면 되겠죠. 자, 현재 시제도 보도록 하자. 실은 시제 표현이 제일 어려워. 자, 현재 시제는 바라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건데 동사에서는 선어말어미, 관형사에서는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서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얘들아 각각 외워주셔야 돼. 동사에서인 건지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서인지 각각 외워주셔야 된다. 그게 문제가 될 거다. 자, 여기서 보면 어제도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 어제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어시였지만 과거 시제를 써도 됐지만 이제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쓸 거다. 그러면 다시 현재 시제의 서술격 조사에서 어떻게? 그냥 원형 그대로 써야 돼. 자, 어제 과거니까 엇을 썼지만 오늘 형용사 어떻게? 시제 그대로 쓴다고 했어. 그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캄캄해지는 걸 느꼈다. 자, 근데 이거는 과거니까인데 그 말을 듣자마자 느낀다. 현재로 한다면 니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니은을 쓴다. 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는 얘들아 이 니은일까? 이 니은일까? 위에 있는 니은이겠죠. 그쵸? 얘는 관형사형 어미라고 했어. 관형사형 어미는 어말어미라고 했어. 헷갈리지만 선어말어미는 짝대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돼. 알겠지? 짝대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걸 말해. 자, 그래서 현재 시제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지 115 미래 시제까지. 자, 미래 시제는 얘들아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나중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했던 것처럼 다시 적는다면 시간의 순서상을 얘기하는 거야. 시간의 순서상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나중이다란 얘기는 바라시가 먼저 일어나고 사건이 나중에 일어났다라는 말이야. 단어를 계속 바꾸잖아.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어미 get을 사용한대. 또는 관형사형이 을 또는 의종명사 것과 결합된 을것을 사용한대. 그리고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는 이 리을 을이래. 자, 그러면 내일과 같은 시간의 부사어도 사용한대. 그거를 여기다가 정리를 다시 해놓은 겁니다. 자, 내일 시간의 부사어 썼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get이라는 선어말 어미 쓴다. 내일 시간의 부사어 썼지? 그러면 을 것이라는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 것을 붙여서 쓴다. 떠날 걸. 자, 관형사형 어미 리을을 사용해서 떠날. 아직 떠난 건 아니죠. 그쵸?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get과 을 것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 외에 추측이나 의지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이것도 정리해서 드릴게요. 행사가 다 끝났겠죠? 다음에는 꼭 가겠습니다. 저도 그때 꼭 갈 것입니다. 라고 get과 을 것으로 양태적 의미라는 게 무슨 말이야? 양태 배웠는데? 양태 부사 할 때 배웠는데. 태도.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봐봐. 여러 개의 의미가 있는데 을 것, 학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 또는 말 것, 거기에 하고 말 거야 라는 의지를 나타내기가 할 거라는 추측도 된다. 그러니까 추정, 추측, 의지 다 된다. 을 것이 훨씬 더 간접적이다. get도 얘들아 미래 시제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별 사람을 다 보겠네 이런 것들 있지. 이거 미래 시제 나타내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럴만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게 많잖아. 근데 을 것은, 그러니까 갯만 외우시는데 을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시제 외의 차이를 두는 거. 근데 문제는 간접적인 의미를 좀 더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서도 봐봐. 이 정도 공연장이면 산청령이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추측. 이번 계약은 성사시키겠다. 의지. 낚시하러 가겠다고 하더라. 미래도 되지만 의지도 되죠. 나라면 그 문제의 정답을 쉽게 알겠다.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 가능성이나 능력. 늦겠네. 추측. 알겠죠? 이거 말고 더 있는데 그거는 그냥 PDF로 올려놔볼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냥 올리고, 그 다음에 얘들아 동작상까지만 딱 하고 잠깐 쉴게요. 자네는 그때 보내줄게. 페이지 116. 자, 동작상이라는 거는 얘들아 여기서 시간 표현과 관계가 깊은 문법 범주로 동작상이 있대. 동작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진행상, 완료상이 있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해 간다. 뭐뭐 해 버렸다. 뭐뭐 있다. 자, 이거 알려줄게. 진행은 영어로 따지면 be 플러스 VING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뭐뭐 하고 있다. 간다. 얘는 완료돼 가는 거야. 딱 그냥 끝나버렸다거나 아니면 그 끝난 상태가 지속된다거나. 알겠죠? 그래서 얘는 끝난 상태가 지속의 의미고 얘는 완료의 의미에 좀 더 가깝잖아. 알겠지? 완료된 게 지속됐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자장면을 다 먹어버렸다. 그래서 어버리다 쓰거나 있다. 근데 애들이 어디서 많이 틀리냐면 고 있다와 있다. 고와 차이. 1학년 때도 이거 틀린 친구 있었어. 고 있다와 있다. 알겠죠? 이거 그대로 오해요. 고 있다가 진행상, 있다가 완료상. 자, 그러면 여기 진행상의 표현 방법에 고 있다, 어가다, 으면서 쓸 수 있고 완료상은 요렇게 쓸 수 있다. 가장 좋은 건 외우셔야 돼. 알겠죠? 맥락으로 대충 볼 수 있잖아요. 하더라도 얘들아 우리는 실수 때문에 그래. 외우세요. 그리고 속도도 그렇고 달라. 자, 다 먹고서라는 거는 얘들아 그녀는 밥을 다 먹고서 진행이 아니라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집을 나섰다는 거잖아. 그래서 완료 시제를 나타내는 거야. 영희는 밥을 다 먹어간다. 뭐뭐 해간다. 간다. 이러니까 얘는 또 뭐야? 진행상이야. 가다. 됐나요? 여기 가다. 가다. 같은 말이야. 여기까지 됐을까요? 됐으면 잠깐 쉬었다가